초대손님 성창경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광화문에서도 연단의 첫 번째 연설을 하셨는데 네. 스튜디오에 또 모셨습니다. 원래 이 스튜디오에 하기로 하셨는데 이제 광화문에서 연설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선 이 얘기부터 해주시죠.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비리 수사. 네네. 이거 검찰이 이거 아주 검찰이 네네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비리 수사 일가죠. 그리고 문재인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에서 저질러졌던 그렇죠. 부정선거 의혹.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재수 네. 전 건감원장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하다가 돌연 중단해버린 사건. 그렇죠. 이 사실 세 개가 다 청와대 문재인과 관련돼 있고 청와대 핵심 권력과 그렇죠. 관련돼 있는 네. 것들인데 이걸 막으려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네.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말하자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버리는 조직 개편을 시행함으로 해서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동을 하는데 네.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네. 직원까지 흩어버리려고. 네. 6개월 전에 인사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중앙간부 밑에 평직 검사까지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고 더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인 지금 최강욱. 네, 최강욱. 여기가 이제 조국 아들 인턴을 허위로 증명을 발급해줬다고 해서 지금 소환을 했는데도 조사를 안 받고. 최강욱이가 피의자 신분이에요. 네네. 조회가 네.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번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 사람이 했어 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를 조사할 검사들의 인사를 한. 조직 개편까지 또 짰어요. 조직 개편을 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새로 들어온 중앙지검장 이성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고 조국하고도 아주 가까워. 조국이 추천한 거죠. 네. 조국이 갖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맨 처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키는 그렇죠. 그런 팀을 짜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좀 늦춰라.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이 백원우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했지만 기록을 더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상가집에서 검찰 상가집에서 검찰총장도 왔었고 서울 여기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 했던 심재철 부장도 왔고 양석조라고 바로 밑에 직계에 있는 후배가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왜 기소를 하지 않냐, 왜 조국이 혐의가 없냐, 당신이 검사가 맞냐, 당신이 검사냐, 그다음 아니면 선배한테 반말로 고함을 쳤대요. 네가 검사 맞아. 그렇지, 이렇게. 네가 선배한테. 조국의 변호인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무리를 빚었는데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도를 보면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획한 거다라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건 말도 안 되지. 한겨레와 경향 한겨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부 신문에서 좌파 신문이에요. 신문과 방송 일부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한 기자가 누구냐면 SBS의 임찬종 기자라고 법조 출입 기자인데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 법조 안에 아는 사람이 상을 다하면 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밤늦게까지. 거기서 현장을 보고 취재를 했다. 그러니까 기획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불러서 기자 있으니까 양석조 이 선임연구원이 검사가 이런 항명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증명을 했고 또 이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 상가집에서 추태를 부렸다. 마치 검사들이 밤늦게 심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문화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갖다 댄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니까
과거 2001년도에 네. 그러면 추미애가 추태를 벌였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죠? 2001년도 당시 민주당의 대표는 김중건이었고 김중건과 당시 이 정동영 최고위원 등 해서 몇 사람이 술자리를 하고 난 뒤에 밤에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서울 종로 일대에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연합 그리고 CBS 등 해서 한 8명의 기자가 있는 술집에 들어가서 브리핑 겸 2차 술을 마신 겁니다. 이제 브리핑이라고 하는 거는 밤늦게 이제 그런 언론사에게 말하자면 백브리핑을 해주는 하는 거죠.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미 1차 자리에서 술을 채워왔던 추미애가 자꾸 횡설수설 자기 이야기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었던 동아일보의 윤모 기자에게 얼마 전에 이문열 작가가 쓴 이 기고 조선일보에 쓴 기고였는데 그걸 기화로 이제 이 토론이 진행됐어요. 그러다 이제 술을 채워놓으니까 이문열이 무슨 놈, 이문열 무슨 소설과 같지도 않는 놈, 뭐 하여튼 놈자를 썼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내가 관련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왜 내 기사는 적고 이문열 인터뷰 기사는 맞냐?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는 내가 하지만 안에서 기사 분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데스크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동아일보 기자를 대놓고 너도 사주 팬이냐? 사주. 동아일보 사주 팬이냐?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진짜 추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창 놈.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그리고 X 같은 조선일보. 여기 X는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그 욕 중에서도 진짜 센 욕 그거. 그러니까 그 이성이 있는 데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설 술 먹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취해서 2001년도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0대 뭐 초반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초반 이때 벌써 술을 먹고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했던 국회의원. 그런데 지금 상가집에서 부하 검사가 당연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혐의가 없다 이야기하고 구속영장을 올리면은 기각하려고 그러는 그 상관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 이걸 마치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듯한 글로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장삼 이사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추미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추미애라는 자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똥볼을 잘 찬다. 뭐 지난번에 드리킹도 사실상 추미애가 이게 자기 편인 줄 모르고 언제 했다가 그런 거고 이 사람을 뭐 추다르크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이게 저돌적으로 진행하는가 그걸 마치 자랑으로 본인이 여기는지. 그래서 그 잔다르크 측에서요 명예훼손해요. 추다르크 이렇게 갖다 쓰면은 어디다 대고 추다르크라고 그래? 그렇겠죠. 그 열받죠? 저 잔다르크 저 자손들이 들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집권 세력은 이게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이것이 시쳇말로 쪽팔리는 것인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모르는 거 구별을 못하는. 그래서 후한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후한무치라는 말뜻도 모르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정의고 그런데 상대편이 하는 것은 뭐 이건 악이고 그다음에 거짓이고 행패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오늘 집권 여당에서 보여주는 행태이고 또 집권 여당 대표가 했던 일들이고 그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러니까 그 앞에 법무부 장관은 모두 12개의 혐의를 받고 정말 추잡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참 거북스러운 무슨 아파 찬스를 통해서 입시 자체를 부정으로 한다든지 사모펀드를 뭘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도 본인은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고 이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은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난도질하려고 간 사람. 이 검찰도 지금 정권의 핵심 비리 문재인으로 향하고 있는 칼끝을 뺏어가지고 바로 그 칼 가지고 다시 검찰을 해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추미애는 법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추미애는 그 앞에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휘둘렀던 이른바 직권 남용 등 수사 방해, 그러니까요. 사법 방해라는 혐의로 반드시 저는 이 사람은 감옥이 예약돼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서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기에도 좋습니다. 그 수사방해 사례가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아니 이렇게 무법천지로 수사를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권 차원에서 아주 대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지금 네. 임종석 전에 네.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네.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찬조 연설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 수상해요. 나온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자, 이게 뭐냐면 네. 오늘 진정은 씨가 의미 있는 글을 올렸는데 네. 이거는 추미애가 들어가서 검찰을 장악하니까 네. 이제 자기에게도 향하던 칼끝이 사라졌다, 무뎌졌다. 그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왔다. 임종석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해보십시오. 네. 지금 이 검찰이 필사적으로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이 필사적으로 검찰을 해체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 수사하고 있는 걸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이미 이 윤석열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신라젠, 뭐 그 조국의 사모펀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임종석, 개입설, 누구설 정권 핵심 세력들이 핵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라젠만 하더라도 거기도 다 엄청 들어가 다 있고. 들어가 있다. 딱 그래서 이게 추미애가 그야말로 추다르크식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추다르크식으로 막무가내로 검찰을 해체하다시피 와해시켜 놓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다 하고 기어 나온 것 같다. 쓱 나온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임종석이가 밖에 나온 이유가 아닌가 하고 진중근 씨가 이 자기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얼마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네. 정말 보수 정권 한 70년 가운데 네. 자기들이 과거에 잡은 10년 하고 지금 이제 5년째 네. 이제 이 2년째 3년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4, 50년 동안 우리는 못 해먹었어. 자, 우리가 이번에 정권 잡으면 왕창 해먹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네. 겁도 없고 법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이게 얼굴에 철판 깔은 것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리와 불법을 해먹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울산 그 선거에서 민주주의 꽃이라고는 투표에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거기 울산 경찰청장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그 국가 뭐 균형발전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공약을 내주고 그리고 과감하게 뭐 그 관계되는 경쟁자들에게 후보를 매수하다시피 자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조국이 해먹은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걸 등등을 보면 너무나 과감하고 대범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법치국가가 맞나? 아니면 아주 뭐 저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을 발령을 내버리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제주로 부산으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 이거 정말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내일 모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막가파 정치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대다수 아닙니다. 일부죠. 아니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여론조사 그거 다 하기야 여론조사 제 생각에 한 30%의 그 30%의 그 좌파들 한 30% 정도는 30%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30%도 안 되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 4월 15일 선거가 어떤 선거냐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야당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걸핏하면 자기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고 결국은 그 여론조사에서 55.8%가 4.15 선거는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질문이네. 여론조사에 올릴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이 정권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그 대부분 이거. 이런 식이 아닐까.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뭐 40%가 넘는 사실상 거기에 절반 이상 더 빼야 된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네. 아직도 조국을 개혁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이상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아니 그 양석조 검사가 네가 검사냐 했을 때 우리가 묻고 싶던 네가 법무부 장관이냐 거꾸로 네가 대통령이냐 그걸 또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국민 맞습니까? 그 여러분이 국민 좌파 지지하는 그, 예. 그 국민들 예. 진짜 국민 맞아? 여러분이 국민 맞습니까? 적 아니야 적? 어? 왜? 아니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이러한 대통령, 이러한 장관, 이러한 검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여러분들 국민 맞습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뭔 의지에서 그런가 보통 검찰총장실에는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웬만큼 그 정도 높은 자리면 그 회의용 그 테이블이 쭉 왜냐 간부들 쫙 앉아서 회의해야 되니까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거 치워라.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대요. 치워. 확대 간부회의 안 하겠다는 거지. 야 개별적으로 빨리빨리 야, 수사 체크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요만한 거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이제 그 검찰총장실에 있는 테이블이 8인용입니다. 아, 8인용. 예. 거기에 뭐 반부패 강력부장, 또 형사부장 등에서 이제 핵심 그 부장들이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인사에서 다 잘리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검찰총장이 차장 검사들하고 또는 그 부장 검사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기소를 할까 말까? 중요한 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청와대하고 연루되고 이런 거니까. 예,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지만 수사는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 검사가 하면 그 검사의 중간 간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총장에게 보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토의도 하는 겁니다. 이 기소를 할까 말까? 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까 말까 그렇죠. 등등해서 검사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이제 말하자면 적들이 배치 심어난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아군이 아니라 적군들이야. 그럼요. 다 갈아치워 버렸어. 자 회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언론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유 총장님 그거 구속영장 신청하면 안 돼요. 무리가 있습니다. 하면 옆에서 거들어요. 맞아요 총장님. 그거는 아직도 우리 검사들이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의혹이 좀 앞서가지고 조금 문제 나온 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부안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품앗이로 이렇게 품앗이로. 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 경우에 다른 B와 C, D 앉아 있는 사람이 품앗이로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압박을 받아요. 그렇지. 그래서 검찰 윤 총장이 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압박 받는 걸 몇 번 해보니까 아 이거 테이블 놔두고 또 안 되겠다. 치워라. 하니까 이 테이블이 엘리베이터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고 거기에 요만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요런 거 하나 갖다 놨다. 그러니까 요 테이블을 놓고 말하는 거는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합의 내지는 토론을 거쳐서 하지 않겠다. 개별 검찰과 또 검사 담당 부장들이 와서 내한테 보고를 하면 오케이 내가 알았어. 보고를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줬다. 이렇게 가서 개별 격파하겠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 편을 들고 있는 다른 검사장들의 담합된 의견을 듣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검찰은 전략가다. 저는 그렇게 보죠. 윤석열 검찰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뭐 구수해 됐잖아요. 그동안에 이 손자병법이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이 병법에 대해서 그 고시 공부하면서 엄청 들이팠대. 그러니까 이런 전술 전략에 이게 능하네요. 싸움에 싸울 줄 아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박사님 윤석열 검찰이 구수한 거예요. 그 구수해. 자, 이건 구수를 한다는 거는 보통의 사람은 삼수 사수를 넘어가면 포기하지. 고시 낭인이 된다고 해서 그렇죠. 안 해요. 안 해 포기하죠. 그런데 구수 정도 하면 이건 어느 경지냐? 고시
이분은 뛰어올른 사람이다. 고신. 그렇지. 고신이다. 고신. 그러면서 신의 경지.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 고시를 한 3번 4번 보다 보면 네. 나머지 그 과목에 대한 공부 네. 이런 건 어느 정도 다 바탕이 했지, 돼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고시 시험 날짜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형법 또는 뭐 상법 민법이 좀 약하다 이러면 그 학기에 그것만 좀 보고 나머지 시간들은 네. 머리를 식힐 때 아까 말씀하신 네. 손자분법이나 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그러니까. 삼국지나 삼국지, 이런 거를 많이 통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고시의 2차 과목들은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야 서술하는 방법이 굉장하게 짜임새 있게 할 수 그렇지. 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 그 국회에서 나와서는 본인은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정무적인 발언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거 보면 성동격서, 사면초가 말하자면 서쪽을 치러놓고 그죠? 서쪽에 소리 올려놓고 동쪽을 치버리는 거야.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적군에 가서 이 초나라에 가서 초나라 군사들이 있을 때 거기서 초나라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초군들이 그냥 고향 생각할 때 이 한나라 아이들이 꽉 치들어갖고 예. 유비 쪽에서 그렇죠, 예. 한 고조 유방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항우 세력들을 그 멸절하는 이러한 전술 전략을 가만히 쓰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같으면 이 정도로 본인이 수족이 잘리 나가고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아니, 그리고 빨리 던져. 그럼요. 사표 내요. 사표 내고 그 전에 총장들 다 그랬잖아요. 예. 더러워서 못하게 그렇지. 먹겠다고. 사표 내고 집에 가요. 그런데 묵묵히 뭐 검사에게 험지가 따로 어딨냐. 뭐 거기도 중요한 자리다.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다. 사실 그렇거든요. 부산에 간 이분이 부산에서 할 거 많아요 또. 네. 그죠? 그렇죠. 부산 안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네. 딴 검사들 같으면 지금 벌써부터 사표를 쓰고 네. 검난이 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료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총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드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반드시 본인은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 뭐 그건 서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반드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추미애와 온 집단이 나서서 이금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야 그 어차피 치워라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죠. 저 정권에서 보면. 적벽대전에 예? 적벽대전에 그 제갈량이 그 동남풍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화살을 바람에서 극도의 열세인데 그거 뒤집어 버리잖아요. 저쪽은 조조대군이 뭐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수족 다 잘려나가고 전방위로 공격을 하는데도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수를 하나씩 계속 두고 있어요. 결국은 이기려는 싸움으로 싸울 줄 아는 그럼요. 장수다. 그러니까 그 적벽제전 말씀하셨지만 적벽제전에서도 이게 제갈 공명이 청기를 봐서 적군이 쏜 화살, 네. 화살을 다 이게 막아가지고 화살을 박히도록 만드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화살을 없애버리는 거야. 화살을 다 회수해가지고 그걸 써. 예, 그걸로 그걸로 다시 쏘잖아요. 그리고 예. 거기에 조조군들의 배가 다 묶이게 해가지고 예. 비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쫙 묶여 있을 때 여기다 악효불을 붙여가지고 쏘아가지고 예. 불을 붙여가지고 화공으로 이기는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고난도의 전략과 전술 말하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손자병법에 아주 지략가 최고도의 그런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